안녕하세요, 이하이크입니다. 오늘은 연준의 평균 물가 목표제의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과 주변 금융계에서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 YCC,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 AIT, 평균 물가 목표제 등을 거론하였습니다. 연준은 장기 목표를 물가 안정에서 완전 고용으로 바꾸면서 AIT를 전격 도입합니다. 이러한 연준의 결정은 60년 장기 추세를 가지고 있는 상품과 물가의 추세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품과 물가는 지난 80년대 초반 이후로 거의 40년 동안 장기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준의 장기 목표 변경에 따라 만일 상승으로 추세가 바뀐다면 194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상품과 물가의 상승 추세가 70여 년 만에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만일 상품과 물가의 상승 전환이 현실화된다면 일생에 한번 볼까 말까한 인생 이벤트입니다. 마치 76년 주기의 헨리 해성과 같습니다. 연준의 장기 목표 변경은 그러한 역사적 전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먼저 그간 거론된 세 가지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연준의 기준 금리를 유럽과 일본처럼 마이너스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마이너스 금리 채권 규모는 13조 달러가 넘었습니다만 연준은 예전부터 마이너스 금리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디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키며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의 수익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연기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YCC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은 단기 채권 금리를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과거 대공황 때 도입한 적이 있으며 현재 일본과 호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동성을 확대하여 채권을 매수하고 금리를 낮추는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연준이 YCC를 검토하기는 했으나 현재 낮은 금리 레벨이나 낮은 변동성을 감안하면 YCC 도입은 과하다는 것이 그동안 연준의 입장이었습니다. AIT 평균 물가 목표제 정책은 물가가 일정 기간 2%를 적당히 상회해도 금리 인상으로 바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용시장이 과열되고 물가가 2% 근처까지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장기간 물가 상승이 미진했으므로 인플레이션을 상당 기간 용인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상당 기간 용인하겠다는 정책입니다. 파월 의장은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카플란, 달라스 연은 총재는 2.25%에서 2.5% 정도 제시하였습니다. 연준은 2023년 이후 3%대 물가 상승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로금리를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까지 장려하는 연준의 AIT, 마이너스 실질금리를 유도하고 일시적 경기 과열을 용인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그 원인은 연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를 금융 억압, Financial Rep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미국의 정부 부채는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정부 부채가 한도를 넘어서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습니다. 지난 1940년대 후반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 부채 급증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때와 동일한 자리입니다. 정부 부채가 과도해지면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결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연준의 기준금리 역시 시차를 두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가, 즉 상품의 60년 장기 추세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일본과 이탈리아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00%를 상회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정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현재 일본의 연방 부채가 101%이기 때문에 턱 밑에 차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와 비슷한 자리를 1940년대 후반에 볼 수 있습니다. 1940년 후반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기 직전의 금융 생태계와 지금과 매우 동일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연준이 공수교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방어하던 수비수 연준이 물가 상승을 독려하는 공격수로 변화한 대형 사건입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폴 볼커로 대표되는 연준은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AIT는 연준이 물가 상승을 독려하는 공격수로 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격수로 변모하는 이유는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을 디플레이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고용시장이 회복되어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해왔기 때문입니다. 향후 10년은 연준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전통적인 역할에서 많은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AIT는 제로금리 정책을 장기로 끌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달러 약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원인입니다. 물가는 이미 반등을 시작했는데 이제 연준 눈치 보지 않고 상승을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채권 금리 역시 물가에 반응하여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미 상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년 중에 1%대 중반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권가의 의견은 제로금리 정책이 2022년을 넘어 2025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현재 물가 상승 목표를 보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까지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마이너스 실질 금리는 채권 대신 금을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위험 자산인 주식도 많이 상승하였습니다만 금이 이례적으로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시대가 위험자산 선호 시대로 바뀌면 마이너스 실질 금리는 채권 대신 금을 선택하지 않고 신흥국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을 선택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채권은 점점 투자 가치가 떨어지고 증시가 대세 상승을 시작할 것입니다. 과연 이번 연준의 조치에 따라 60년 상품과 물가의 장기 추세가 바뀔까요? 이야기꾼 역시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적 순간에 투자 시장에 머물러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